보게 됩니다. 화만 나는 청문회 안 하면 안 되나요? 아유, 그래도 국민의 그 입장에서 국민들의 장관으로 총리로 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증 잘 해봐야죠. 이성광님, 낙마로 끝나면 재미없죠. 위법관계 확인 후 처벌까지 마무리되어야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청문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그리고 김앤장 론스타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한덕수 총리 후보 청문회장에 들어갔던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의 청문회 이틀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자료 제출 논란, 계속 문제가 있다. 제출 안 해서 지금 검증할 수도 없다고 비판하는데 어땠습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은 네. 좀 무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요청된 자료가 1,500여 건입니다. 네. 또 늘었네요. 이낙연 총리 때는 319건이고, 이게 물론 청문회를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근데 당초에 청문회 시작 직전에 1,100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 시작 직전까지 자료 요청 건수로 보면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정세균 총리 때 250건, 김부겸 총리 때 347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30배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또 추가로 계속 자료 요청되어 있어서 1,500여 건인데, 이건 이제 산수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숨가뻥입니다. 이게 이제 가지가 있을 테고 본 중요한 그 몸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은 해야 되는데, 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하나하나는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총리 본인과 총리를 청문을 돕는 총리실 공무원 일부, 이게 뭐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총리실 공무원이 전부 후보자를 돕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하려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료 청구가 된 뒤에 만일 열흘 내에 다 제출해야 됐다 하면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거 네. 청문회 요청, 자료 요청 너무 많다. 이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요. 그러면 예. 1개, 2개만 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게 이제 하나 해결된 게 있고요. 그게 뭐 지금 청문회를 지연시키는 전 명분으로 자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보면은 이분이 2007년에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맹공을 퍼부었고, 검증 책임은 여당인 이제 민주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거의 78% 찬성률로 표결해서 총리 인준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90년대, 80년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노무현 정부 총리 시절 청문회, 그 당시 청문회 때도 자료 요청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총리로 발탁하면서 그 당시에 검증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 정부에 있었던 민주당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뒤늦게 가져와서 지금 그때보다 벌써 참여정부 때보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네. 지금 그 당시가 2005년, 6년이었다 치면은 2007년이었으니까 지금 15년이 더 지나서 더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자료 제출 힘들죠. 네. 힘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2007년 이전 거는 민주당이 다 검증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지금 중요한 김앤장에서 일이라든가 그런 의혹에 대해서 네. 토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발탁하기 중요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에는 총리 후보자 감이 없어 그랬겠습니까? 지금은 그 국내외 안팎으로 정말 퍼펙트 스톰이라 불릴 만한 모든 악재가 다 몰려오고 있고 굉장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통상 경제 다 어렵기 때문에 좀 초당파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총리 후보자를 골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다면 이 퍼펙트 스톰이나 새 정부가 직면한 여러 가지 그 국내외 대내외 환경 그 모든 악재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연 그런 정책 능력이 있느냐. 네. 그리고 당신은 책임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올바른 국정에 조언을 할 수 있느냐, 그 여야 협치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청문회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 2007년 이전까지. 네네. 그러면 2007년 이후에 그 론스타 의혹, 이해충돌, 전관예우 이런 거, 그리고 또 단기간에 재산 많이 는 거, 이런 의혹들은 소명이 됐습니까? 네, 상당히 그 후보자가 많이 말씀을 했고 우선의 재산이 많이 늘었다는데 그냥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6억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오늘 청문위원들 중도 상당수가 재산이 증가했는데 네.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폭등으로 넓었죠. 이게 이제 그리고 김앤장에서 이제 한 해 최근 3년 사이를 보니까 소득 자료를 냈습니다. 한 5억씩 세전 소득이 5억입니다. 5억 정도 되는데 네.
모두 2억 가까운 세금을 냈고, 그다음에 뭐 배우자 그림을 판매해서 배우자 재산이 늘었다는 그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게 3억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기금이 돼가지고 돈을 불린 게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후보자가 당당하게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쟁점은 그럼 김현장이 있으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로비를 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국내 대형 로펌들이 국내 기업들의 국내 송사라든가 국내 이권을 위해서 일하는 그건 아주 일부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도 김현장 대표 변호사를 불러서 정인으로 제가 청문도 하고 했는데 김영무 변호사요? 김영무 변호사 대신에 이제 이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가 나오셨는데 네. 자, 우리 지금 국제 법률 전쟁입니다. 우리가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투자 협정. 근데 지금 그 유명한 론스타도 지금 이게 국제 법률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론스타란 그 미국 기업으로부터 지금은 우리가 소송 대상자가 되어서 이걸 방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우리가 투자했다가 갑자기 그 지방 정부나 그 정부의 상황 변화로 투자 조건이 변화된다거나 투자 원금을 보증 못 받거나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후보자는 김현장에서 총리 때의 경험 그리고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 OECD 대사 그다음에 주미 대사 또 원래 경제 통상 쪽으로 쭉 통상국장으로 해서 이렇게 크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구나 이제 하버드 경제학 박사로서 영어에도 능통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국가가 당한 소송, 론스타에 개입된 것도 지금 그 문제되는 것도 론스타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변론 요지를 써준 겁니다. 그게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언론과 다르죠. 그래서 그걸 내놓으라 이제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네. 그런데 그건 자기가 정부에 낸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갖고 있다.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정부가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자, 그런데 의원님. 네네. 의원님은 날카로운 질문 안 하셨네요, 지금. 날카로운 질문 해보십시오. 아니, 총리한테, 총리 후보자한테 날카로운, 네. 국민의 편에 서서 날카로운 질문 안 하셨네. 왜냐하면 2007년에 이미 많은 질문을 했고. 네. 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시시콜콜 다 캐먹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안 했습니까? 저는 듣고 있다가 그 부분 우리도 계속 자료를 왜 괜한 오해를 사시느냐. 네. 그 본인 동의만 했는데 동의를 빨리 해드리라 이렇게 해서 동의한 것도 있고요. 네. 동의한 것도 있고 그건 사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역대 다른 총리 후보자들도 가족 문제라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요. 네. 의원님 생각하기에 한덕수 네. 총리는 총리 후보자로 적격입니까? 인준 통과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심급한 이 네.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을 보면은 지금 자 물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물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네. 물가 3% 4% 올랐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물가, 네. 환율, 그다음에 모든 게 지금 비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향신문 사설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쌍둥이 적자가 25년 만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지금 국제적인 이런 경제 환경이 불투명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국가 부채를 지금 떠안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부채를 내서 경기 부양하기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체력은 약해져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거기다가 한미 FTA보다 훨씬 더 큰 CPTPP라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해놓았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해칠 사람이 누구냐. 사실 저희 당으로서야 우리 당 출신의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 출신의 또 젊은 인재를 발탁할 수도 있고 또 안철수 위원장도 있었고 한데 네. 왜 굳이 우리 한덕수 후보자를 뽑았느냐. 이게 당선인의 고민이 이 미정유의 이 정말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네.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독이 초당파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역량을 이제 높이 샀기 때문에 된 것이고 자, 민주당에서 걱정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네. 부정적인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을까요? 그건 이제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면은 그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려고 답을 아낍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여론이 나빠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26일 날 다 끝났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대 정부에서 26일 날 역대 정부에서 총리 그 인준 청문 요청이 온 뒤로부터 20일 내에 다 청문회를 끝냈습니다. 근데 못 끝내서 지금 미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는 이게 참 이런 전략을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렵죠. 지금 인준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제적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네. 만일 민주당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민주당 정부 때 모든 총리에 대해서 20일 내에 다 해줬습니다. 단 한 분 21일째까지 다 해줬어요. 지금 언론의 팩트체크 중에 잘못된 부분은 청문회는 어쨌든 20일 다 끝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청문 채택, 그러니까 뭐 표결까지 전부 28일 지금 오늘 진짜 최행 28일째인데 네. 28일 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170몇 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은 이 인준 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절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은 또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서 얘기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퇴근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긴 구간 어렵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